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집값 하락 소식에 근처 부동산에서 급매를 물었더니 비웃음만 듣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포털 메인을 장식한 기사입니다. 급매물 많다면서요. 집 알아보던 무주택자 황당. 자, 서대문구 홍은동의 A 공인중개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절세택을 위한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집주인들이 크게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얘기했고요. 노원구 상계동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뉴스 등을 보고 급매 찾는 소유자들이 꽤 많았다. 특수한 매물을 제외하고는 크게 조정하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시장과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부분과 시장 상황이 좀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기사였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지금 대다수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락장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시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장은 모든 매물들이 동시에 호가가 올라요. 그런데 하락장은요, 극히 일부 매물만 거래로 체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부 거래가 체결되는 매물이 호가와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락하는 지역도 단지마다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5호선 상일동역 인근의 고덕 아르테온 지금 3개월 사이에 5억 원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19억 8천만 원에서 14억 8천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위치한 명일동 한양 아파트 보면은요, 조정 84제곱미터가 16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가 작년 최고 실거래가가 16억인데 오히려 작년 시거래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과 구축의 가격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 황당하죠. 야, 주변 신축은 20억짜리가 14억 5천이 됐는데 저 구축은 뭔데 작년 최고 실거래가 그대로일까? 솔직히 이런 단지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 단지에 싸게 팔고 싶은 매도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실제 강동구 지역의 급락의 중심지 아르테온의 국민평수 보잖아요. 전용 84제곱미터가 14억 5천까지 빠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같은 평형의 아파트 중에서도 17억까지 등록된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아르테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축 아파트 단지하고 차이가 무엇이다? 그냥 싸게 팔려는 매도자가 유난히 많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자, 또한 현재는요, 지역별로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자, 같은 성남 지역이라도 위례 지역은요, 국민 중형 면적 기준으로 16억 3천에서 현재 13억까지 하락을 했는데, 판교 지역의 보뜰마을 친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작년 최고 실거래가가 19억인데 현재 21억이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매물이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한 지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모든 아파트 단지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호가를 자연스럽게 낮추기 위해서는 더욱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굳이 작년 신고가 고수하는 지역들에서 급매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급매가 많이 나오는 단지의 특징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저희가 5가지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 하락하는 지역 특징 첫 번째, 대단지입니다. 자, 대단지는 당연히 물리적인 주택수 자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매도자도 확률상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래가 없는 건 소형단지나 중형단지나 대단지나 똑같다 보니까 거래가 없고 매수자가 없으니까 이 매도자끼리 경쟁도 더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을 주도하는 단지들은요, 대부분 3,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많은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5년간 신축으로 투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나마 이 신축에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간 거지, 그동안에 신축 최고다 해가지고 뭐 나홀로 아파트든 상관 안 하고 신축이면 무조건 가격이 2배, 3배 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도 나왔고 하락 기대감이 커지니까 이익 실현하려는 매도자들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하락을 주도하는 단지들은요,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만 2년차가 지나면 매물이 쏟아지는 특징도 있거든요. 그래서 2년차가 지난 단지들은요,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호가가 막 2, 3억씩 뚝뚝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형과 소형이에요. 현재 하락세는요, 소형과 중형 면적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지역도 하락의 중심지에 있는데 거기 트리지움 아파트 국민평수 보면요, 9월 21일 기준으로 20억대가 무너졌어요. 중형 면적 기준으로 19억 8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형 면적 가격 얼마일까요? 27억이에요. 고점 대비 한 1억 정도 수준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왜 소형과 중형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냐. 일단 선호도, 사람들이 대형 면적을 좋아해서 가격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일단 물량 자체가 소형이나 중형이 훨씬 많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 의해서 가격 하락이 주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12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높은 단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의 세부담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기준 12억 원 이하면 세부담이 거의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그 초과분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세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이러면서 갈아타는 수요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도 물량이 급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단지에 소형 면적이 12억 이하 아파트가 있고 중형 면적이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12억 원 이하 아파트만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가의 아파트 중형 면적까지도 같이 하락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만 2년차 되는 신축 아파트에서 급매가 자꾸 쏟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입주 물량 증가 지역입니다. 뭐 요즘 물량 앞에 장사 없네 얘기 나오고 있죠.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경고를 드렸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잡히잖아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리적인 주택수 자체가 수백에서 수천호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채워줘야 된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비선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채워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끌어와서 전셋집을 채워줘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면요, 아예 옮길 생각을 안 해버리면서 수요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자를 못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것이 주변 지역 전세값, 매매값 급락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급매가 많이 나오는 5개 특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대단지, 신축과 준신축, 단지의 소형과 중형 면적 비율이 높은 단지, 그리고 높은 12억 이하 주택 비율,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 증가 지역까지, 자, 이런 5가지 요인이 많이 중첩되면 중첩되는 단지일수록 하락폭이 크다는 부분이죠. 그럼 앞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할 것 같아서 내가 내 집 마련해야겠다, 어디 살 것인가, 이런 지역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급매가 많이 나올 것이고, 솔직히 대단지 신축이면요, 살기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거주 여건 뛰어난 곳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지금 부동산 다니면서 막 그런 무시 듣고 이럴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아파트 급락세 어차피 내년부터 본격화되거든요. 기준금리가 3%가 된대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을 날씨 많이 놀러 다니시고 그냥 임장 중심으로 좀 다니세요. 어떤 단지들이 조경이 잘 돼 있냐, 주변 환경이 잘 돼 있냐, 이런 거 보시고요. 겨울이 오면 부동산에 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은요, 투자자가 급매로 파는 시기도 아니에요. 야, 투자자는 언제 집 팔죠? 세입자가 나가야 팔 수 있잖아요. 세입자 언제 나가죠? 주로 방학 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겨울 방학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겨울 방학 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겨울 방학 진짜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진정한 로또 분양 이제 쏟아지는 거 아시죠? 그동안 멈춰 있었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민간 분양도 시작이 되죠. 이거
준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 2 청약 갑부에 보시면요, 앞으로 쏟아지는 로또 분양의 모든 공급 정보와 당첨 팁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고, 이거 당첨되시면은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